한국 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자녀의 공부죠. 과연 공부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공부는 사실 청소년에게 필요하고요, 자녀에게 필요하고 한국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공부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공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2007년도에 홍인섭 교수의 공부는 전략이라는 책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사회 상황이 학원 지향적이고 사교육이 팽배된 시점이었기 때문에요. 공부라는 뭐냐에 대한 사회적인 충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는 전략이다의 그 내용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을 제가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주도가 돼서 공부하는 거지, 공부라는 게 그렇게 타인지향적 학원이나 또는 어떤 다른 자학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때 얘기를 해서 그게 사회적인 각광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럼 과연 공부라는 건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인간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목적과 의도하는 것이 과연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공부할 거냐, 이런 문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기도 학습 문제를 생각했고요. 그러면 공부의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20세기에는 주로 지식과 기술에 주로 관심을 둔 공부를 주로 했어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또는 어떤 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데, 21세기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능력은 바로 뭐냐면 창의적인 생산을 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창의적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뭐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거든, 이게. 근데 이게 지금 타인지향적이고 자기주도 학습이 아닐 때 가능하냐라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얘기한 제가 공부라는 거는 타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요새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연 내 자녀들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공부해라 이렇게 억지로 푸시를 하고, 좀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쓰면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녀와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내 자녀를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기 전에 내 자녀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내 자녀가 만약에 철수라고 한다면 철수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특성이라는 건 뭐를 잘하느냐, 또는 뭐를 할 때 흥미가 극대화되고 뭘 할 때 재미가 있고 뭘 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하느냐, 이렇게 자녀의 특성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 특성이 있으면 그 자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특성은 열심히 하게 되고, 부모가 뭐를 하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의 출발은 자녀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쪽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우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의 특성이 파악이 되잖아요. 만약에 독서를 좋아한다, 뭐 운동을 좋아한다, 또 뭐 기계 조작을 좋아한다, 이런 등등등등이 발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의 환경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그 특성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건 중요하죠. 사람은 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이 환경과 자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행동을 변화한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개인의 특성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특성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세상의 교육의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내 자녀의 특성과 행동을 믿어보자. 믿어보자는 얘기는 내 자녀가 힘을 받고 그 행동하는데 흥미를 갖게 되고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또한 이제 긍정적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모가 안 믿어주면 부모와 갈등만 생겨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는 길이 있고 부모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갈등만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를 믿어주고 자녀가 가는 길을 신뢰하고 자녀를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자. 그러니까 극단적인 말을 피면 자녀의 가는 길을 좀 존경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자라는 얘기를 제가 강하게 하고 싶고요. 우리는 이 환경에서 타인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은 변화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뭐를 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책을 읽어라만 하지 말고 먼저 부모님이 책을 읽는 게 필요하죠. 그럼 부모님 먼저 책을 읽는다는 얘기는 모범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 그 특성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세 번째는 그 자녀의 행동을 믿어주고 그리고 자녀가 따를 수 있는 모범적인 행동을 좀 보여주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자기주도학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하는 건데 학생 스스로가 자녀가 하는 건데 이런 네 가지 여건이 형성될 때 자녀는 이제 그 행동을 좋아하고 자녀는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또 하나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의 현재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너 왜 그것뿐이 못해?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넌 이렇게 이렇게 좀 혼내고 자녀의 행동을 이렇게 책망하고 비판하는 게 있는데요. 자녀는 누굽니까?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죠. 성장하는 자녀는 현재는 좀 부족하지만 미래의 극대의 잠재 가능성이 있는 게 청소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믿는다겠죠? 현재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는 무한의 잠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아이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에 공부는 전략이다. 그 자기도학습을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출판하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한국인이 그 출판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의 자기 주도성 지수를 제가 그 피사라는 이제 국제 성취도 평가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65개국 중에 58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생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1세기에 요구하는 인간의 특성인 창의적인 아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래서 여러 군데 추천을 받고 활동을 하면서 자기도 학습의 이제 기본서적인 공부론 전략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걸 쓰고 나서 한국에 그 책이 이제 많이 읽혀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한국에 이제 자기도 학습이라는 개념이 정착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한두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부모님은 공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하면 그냥 성적이 생각이 되죠. 공부하면 석차가 생각이 되죠. 근데 공부는 그게 아니죠. 공부라는 건 뭐냐면 석차나 평균 점수가 아니고 공부라는 거는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하는 그 자체가 공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험을 이제 해봤는데요. 보세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이제 부모님 앞에서 생각할 때 뭐 하루에 한 10시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아이는 뭐 단 3, 4시간 한다. 두세 배를 더 한다고 생각한 아이와 그냥 그 적게 한 아이와의 성적의 차이를 봤더니 적게 한 아이가 훨씬 높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공부라는 거는 진실하게 투입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를 내 자녀를 그냥 책상에 앉아있으라 그게 아니고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하는 게 바로 공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내 아이를 무조건 책상에 앉게만 하지 말고 아이가 내 자녀가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법을 얘기할 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그래야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자체가 굉장히 학생의 공부와 성취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4가지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에게는 이제 잘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나죠, 이게. 근데 이 내가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는 그 행동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오늘 공부 얘기를 하게 되면 부정적일 때는 책상에 앉아도 공부를 안 하고 진실한 시간을 투입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바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실하게 투입하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를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첫째로 부모님 좀 모자르고 좀 부족하더라도 무한대의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자녀죠, 바로. 그렇죠? 그럼 무한의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는 그 출발점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첫째가, 자, 우리 아이가 이제 30명 학급에서 28등이나 30등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출발해서 격려와 기대를 하자, 이런 얘기. 응? 내 자녀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자녀를 격려해주고 기대를 하면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내 아이는 바로 진실하게 공부의 시간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아이를 좀 요새는 이제 너무 이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무조건 이뻐하는 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유 있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또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 좀 아이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말이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구나, 잘했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그거를 좀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그러니까 지지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자녀가 적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
보상과 벌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칭찬과 혼남에 이제 혼내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얘기하면 내 자녀에 대한 보상을 또 해야 되고 벌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분명한 기준이 뭐냐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 속에서 보상과 벌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혼내고 무조건 뭐 칭찬하고 아니라 아이가 난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상을 받고 부모님의 칭찬을 얻었구나. 이제 벌을 받을 때도 무조건 혼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벌을 받았구나 라는 식으로 보상과 벌을 통해서 내 자녀의 긍정적 자아 개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긍정 자아 개념을 왜 제가 만드냐면 그걸 하게 되면 바로 내 자녀는 진실한 시간을 투입하게 돼요. 그게 바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고 자기적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했죠. 격려와 기대, 확인과 지지, 보상과 벌,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아이를 좀 놔두세요. 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또는 이 공간과 그러니까 아이를 놔두는 거. 지금 이제 아이와의 너무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강하다 보면 아이의 독립성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못 갖게 돼요. 그러면 진실하게 공부에 투입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학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녀를 좀 놔두자. 자녀가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예를 좀 들을게요. 아이를 이렇게 자녀하고 할 때 부모님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아이가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오면 공부 잘했느니 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요.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뭐였어? 그래, 그 좋은 일 한번 얘기해봐. 또는 어려운 일이 뭐였어? 어려운 일. 이렇게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좀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 부모님들 이렇게 말할게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아이를 망친다. 이거를 제가 이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이에게 자꾸 잔소리하면 부모님과의 상호작용만 나빠지고요. 상호작용이 나빠지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제가 얘기한 자기도 학습에 방해가 되고요.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요. 부모님은 가능하면 아이와의 잔소리를 극소화시키고 필요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고요. 제가 맞춤형 엄마 문제를 조금만 얘기할게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머님들. 부모님은 내 자녀를 제대로 보고 있어요?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에 딱 생각하시면 뭐가 생각이죠? 철수는 지금 몇 등이야? 응? 평균이 몇 점이야? 그렇게 하는 건 내 자녀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아이는 그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아이예요. 점수 몇 점, 또 석차 몇 등이 아니라 내 아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자녀를 보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세기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자생력 있는 아이로 성장한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상당히 문제는 뭐냐면 아이를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공부로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잠을 자야죠. 잠을 자야 하잖아요. 또 학교에서 있어야 하잖아요. 또
학교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게임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그 전체적인 하루의 생활을 이해하면서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하자. 그래야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야 내 아이는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를 하게 되지요. 그래야 또 자기도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지도 학습을 하게 하는 제가 이제 9계명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내 자녀가 얼마나 책을 읽느냐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어떨까요? 읽는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둘째로, 그리고 내 아이는 얼마나 모든 거를 할 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하느냐. 내 자녀가 성장하는 미래는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리고 자, 내 아이에게 용기를 좀 주세요. 용기를 줘서 내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이제 지금 네 가지 얘기했죠. 읽어라, 준비하라, 독립적이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열정을 가져라는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해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인과의 관계거든요. 그럴 학생 때 그런 기술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 그 가족과의 관계 어떻고, 친척과의 관계, 이게 그러니까 이걸 네트워킹이라고 하잖아요. 그 관계의 형성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와의 이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요. 서로 질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때로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떤 질문도 좀 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좀 재미있게 서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7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이제 자녀의 미래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자녀의 미래를 한가 이러죠. 뭐 무슨 사가 되라. 그게 아니고요. 너는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 어떤 쪽에서 너의 미래를 만들면 좋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함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함께 해보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8번째는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해요. 학생 때 여러 가지 자기 능력에 맞는 인턴십을 해요. 돕는 일도 하고 그 일을 좀 익숙해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능력 있는 쪽에 가서 어때 좀 그 관계를 형성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떠냐. 그리고 자, 마지막 번째는 부모님 꼭 부탁인데요. 학교는 자녀들 성장의 샘물과 같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는.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언제부턴가 학교는 그냥 다니는 곳이고 뭐 사교육이 극대화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학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5시간부터 7, 8시간이 되잖아요, 지금. 그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면 안 되죠. 그죠?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공부하는 환경이 있고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학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하는 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때 가능해요. 그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집에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 애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된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되면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를 알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스스로 공부할 때
어떻게 되죠? 뭐죠, 답이? 시간을 진실하게 투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아이로 성장을 하면 우리가 21세기에 필요한 자생적이고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부모님들, 내 아이의 미래는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고요. 시간을 진실하게 투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창의적인 아이고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집에서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